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남자 박동철입니다. 올해는 33번째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유엔은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으로 영어합니다. Live Life Positively, Know Your HIV Status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들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감염 상태를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 감염인 여러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유엔에서는 권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각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규 감염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특히나 20대 감염인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 교육과 그리고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편견 해소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구시 교육청이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대구 경북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문제도 풀고 선물도 받고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순수한 청년? 모쏠 같은데. 저랑 밥 먹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주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름은 신주용이에요. 어디 살아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고향이 서울이에요? 고향이 원래 서울이에요. 아, 태어났고. 동네는 어디예요? 동네 말해주면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잘 모르. 혹시 경희대 아세요? 경희대학교요? 네네네. 그쪽 부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대학생 같은데? 오, 맞아요. 아는 대학교 있어요? 서울대학교. 거기는 아니에요. 전공을 혹시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시면서? 저는 경희대에 다니고 있고요. 네. 무슨 과? 식품영양. 식품 영양? 네, 과를 다니면서 막 불만 같은 건 되게 없었어요. 과 여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아, 맞네. 아, 여자분 많으시면 그래. 좀 그래가지고 못겠다. 이번 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아, 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알바도 아, 하고 네. 이제 전에 월대로 살다가 전셋집으로 옮겨가지고 네.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평소 관심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롤 좋아하세요? 아, 저는 롤밖에 안 합니다, 게임. 롤 어디 주로 하세요? 정글하고 서폿?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럼 알바하고 뭔가 또 다르게 즐기시는 게 있으세요? 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세요? 아, 네,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그럼 구독자 몇 명이에요? 구독자가 지금 한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 음. 많은데? 대학생이라니까.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대 면제예요. 언제예요?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시력 나쁜 건 아니고. 보통은 뭐 몸에 흉터가 크다든가 토피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실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왜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알바 같은 거 구할 때도 제가 25살이니까 군대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물어보고 면제라고 하면은 왜 안 다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난감할 때가 종종 있죠.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아, 뭐지? 그건 표가 안 나니까. 대화하는 걸로 알아채기는 어려운 특징일 것 같아요. 첫인상은 어땠어요? 나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유, 고맙네. 뭐 이렇게 수수한 청년, 얌전한 공부만 이제 조금 근데 성격은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은. 첫인상은 그냥 원한해 비는데 그저 안에 있어가 컴퓨터만 하는 사람 같아. 되게 뭔가 호글호글 하실 것 같다 해야 하나 약간 뭔가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친근한 느낌? 네. 저랑 밥 먹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그러게요. 몰라서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네. 약간 알면서도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되게 감이 안 오네요. 착하게 생겼다. 예, 잘생기고 깔끔하게 생기셨다. 예, 그렇게. 순수한 청년 같은 연애 안 느낌? 해봤을 것 같아요. 못쏠 같은데. 아 장난이고 뭐. 쟤 뭐지? 카페에서 일하시고 네. 학교 다니시고 경희대 다니시고. 근데 보기엔 순수해 보인다고 하니까 엄청 순수해 보이시는데요? 다른 힌트를 알려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되게 문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문란한. 물란하다고요? 물란한 사람? 혹시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 뭐 이야기를 하고 올리는 다른 콘텐츠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면 그 사람들이 혹시 약간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동기라던가 제 주변 지인분들이 네. 영상 하나 올린 게 조회수가 갑자기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네네. 놀랐다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까지 밝혀도 되냐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악플 왜 달려요? 악플이요?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를 응원해줘요. 악플 달렸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악플 달렸을 때요? 나는 악플을 다 삭제하거든요.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적 있어요? 네. 근데 그 악플을 달렸을 때 사람이 받는 상처가 생각보다 되게 클 수 있어요. 악플에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악플들을 그냥 다 읽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로 다 삭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길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응원 같은 거는 주로 어떤 게 달려요? 응원 같은 거요? 나는 외국인도 응원 달려요. 그래서 영어 댓글 달려가지고 누구누구를 응원해요. 멀리서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 댓글 달리고 당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약간 이런 댓글들. 사회운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회운동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회운동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편견이나 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네, 그런 부분이랑 조금 맞닿아 있어요. 조금 맞닿아 있고. 네, 생소한 주제는 아닐 거예요. 음, 저는 하루에 약을 한 번씩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을 먹는 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막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약간 많이 아프세요? 물어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약 하나 먹는 거 영양제 챙겨 먹듯이 먹으면 잘 살거든요. 나도 약을 하루에 한 번은 먹는데 저녁에 그렇죠. 약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충분히 어디 가서 픽 쓰러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나도 저녁에 한 번씩 먹어. 근데 사람들은 되게 심각한 상태인 줄 알아요. 응. 약간 그런 게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애매한데? 이게 힌트라면 힌트일 텐데 혹시 힌트가 되었을까요? 그래, 아침에 먹는데 저녁에 먹냐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고 응. 대신 정해진 시간에만 먹으면 돼요. 저는 10시 반에 먹어요, 저녁. 불면증 한다고 했어. 사람들이 주로 없는 특징이에요? 맞아요.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내가 말해줬을 때 친구가 알고 있는 특징? 나 그걸 모르겠어. 근데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주인이에요? 지구인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막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나 트랜스젠더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 나 트랜스젠더 같아요? 게이. 게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닌데. 진짜 뭐지? 입에서 알려드리고. 이따가 또 봐요. 이따 봬요. 자, 스탠바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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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흔히들 에이즈라고 알고 있는 HIV 양성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신주영입니다. 아. 혹시 눈치채셨었어요? 아니요. 전혀 못 찾고 그 생각도 못했어요. 되게 깔끔하게 생긴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실제로 걸린 사람을 봤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혹시 에이즈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어떡해. 우리 그럼 어떤 대화를 해야 되지? 에이즈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병이에요.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에이즈라는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 면역세포를 공격해요. 이 면역세포가 있어야지 우리 몸속에 다른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나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이 면역세포들이 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HIV라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 면역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점점 힘이 약해져가지고 HIV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HIV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약하게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싸우지 못해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병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약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하루에 약을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은 지금 일반인이랑 면역상태가 비슷해요. 좀 반성하게 되는 게 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치, 자기가 관심 없으면 잘 모르지 저 않나? 좀 반성하게 되긴 하는데 에이즈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에이즈란 병이 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알다시피 뭐 그런 걸로도 옮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만 알고 있고 뭐 어떻게 발병되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에이즈랑 HIV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아니요.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HIV에 감염이 돼가지고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파괴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말 감기조차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화가 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해요. 보통 HIV 감염에서 에이즈 단계로 가기까지 잠복 기간이 10년 정도. 혹시 뭐 경로라든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요? 성관계를 통해서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특별한 증상이 있어요? 걸리면? 이 병이 특이한 게 증상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기침을 하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발에 흉터 같은 게 났어. 그러면 내가 발을 다쳤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병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정말 많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감기만 걸려도 아플 정도로 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병에 걸렸는지 잘 몰라요.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해요? 근데 검사 방법 되게 쉬워요. 이빨 닦죠? 이빨 닦는 것 같은 검사 키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빨을 살짝 긁은 다음에 시험 용액에다가 이렇게 담궈놔요. 그 다음에 20분 기다리면은 그 검사 용액 끝에 상태 표시줄이 있거든요. 거기서 2줄이 뜨면은 HIV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 줄이 뜨면은 HIV라는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쉽죠? 양치하듯이 이빨 닦는 거 그냥 한 다음에 시험 용액에다가 푹 담그고 20분 기다리면 돼요. 저희는 모르니까 말만 들었었지 그 키네가
그분 가수 그 리더 그 엠리아 네소드 봤었을 때도 걔도 이제 에이즈. 저 그거 엄마랑 같이 봤어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시절의 가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고래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에이즈라고 하면 되게 무서운 질병이었거든요. 그 어찌 보면 치료약이 없는, 그러니까 백신이 없는 당시에는 되게 죽을 불치병. 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약을 먹으면은 평생 가는 거야. 완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완치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하루에 약을 4알씩 먹어야 되는 칵테일법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부작용도 심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뭐 팔다리 말랐는데 배만 엄청 나온다던가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약이 좋아져가지고 최근도 아니라 거의 한 20년, 10년 전부터는 하루에 1알씩만 먹으면 되고 부작용도 이거를 먹지 않는 사람이랑 먹는 사람이랑 건강 수치나 면역력을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고 약으로서 지탱해 나가면 살아가면 뭐 문제될 건 없잖아. 근데 사람들 심리 자체가 자기가 잘 모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되게 무서운 병, 없는 병. 그래서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딱 들었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무섭지 뭐. 그렇죠. 이거는 공기로 없는 건데. 이거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병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플이 아까 달린다고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이 사람이 문란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에이즈 걸렸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성관계로 걸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근데 나는 사실 문란하다라고 무조건 욕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건데 그 문란하다의 기준이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맞아. 어렸을 때 연애도 해봐야 느는 거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내가 나의 가치도 쌓이는 거고 나의 연애 경험치도 쌓이는 거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상 많이 만났다고 하면은 안 맞아. 좋게 봐. 근데 많이 만났다고 또 물란한 건 아니에요. 그치. 그냥 진짜 좋아해서 여러 명 만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동시에 막 3명씩 4명씩 만난 것도 그치. 아니고 그런 윤리적인 걸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그런 거 아니면 굳이 그게 물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순수해 보이시네요. 마인드도 되게 좋으니까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멋있어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그 에이즈와 관련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뭔가 특정 뭔가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또 뭔가 혐오적인 발언이 조금 제일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외모도 편견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많이 개방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또 한 번씩 이제 쳐다보게 되고 했거니까 침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니까 그 친구가 썼던 컵을 물을 마시게 되면은 나도 감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대표적인 오개념인데. 그렇게 약간 좀 알려진 게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개념이라는 거는 방금 알았는데 뭐 통계 자료만 놓고 이야기해주면은 네. 침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로 감염되는 경우가 99.9%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수혈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수혈로 감염되는 것도 2008년 이후로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HIV일 때 자식이 HIV로 오게 수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4건? HIV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아닌 이상 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침으로 감염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쉽게 감염된 질병이 아니구나. 네네. 목욕탕 가도 가면 안 되겠구나. 네네 그것도 같이 맞아요. 밥 먹어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불안했었던 게 일단은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이렇게 좀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하고 뭐 목욕탕을 가서 같이 뭐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이 조금 물에 닿으면은 네. 바로 사멸해요. 공기에 닿아도 바로 사멸하고 퍼지는 경로가 혈액 교차인 이유가 네. 혈액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그
경로가 어딘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퍼진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으로 굳어진 게 커요. 에이즈에 걸리면 붉은 반점이 생겨가지고 죽는다더라. 동성애자만 걸리는 병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편견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에 점점 더 안 좋은 것들이 가해지는 거예요. 침이나 타액으로 감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발전이 안 되었을 때. 그때 그 과학적으로 안 밝혀진 그 사실들로 세워진 법들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고 하면은 전파매개 금지 조항이라는 법인데, 이 법이 되게 웃긴 게 HIV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약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전한 사람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오히려 자기가 HIV에 걸린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데, 네, 그렇죠.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처벌받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전파하면 처벌을 안 받는데, 오히려 가장 잘 안전한 사람들의 성생활을 맡고 있는 병이고, 오히려 그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HIV 검사를 받는 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뭔가 에이즈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는 댓글에는 세금 도둑이라는 그런 약간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는데 좀 어떻게 뭐 받아들이셨는지. 네. 사실 이것도 어떤 혐오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게 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걱정해서, 아니면 정말 에이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서 세금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보다는 그냥 에이즈를 치료하는데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세금 도둑이야, 너네가 잘못해서 걸린 병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욕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더 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른 병에 있어서도 그 병에 백신을 지원해준다거나 그 병의 약값을 싸게 만든다거나 사람들이 약에 접근을 하는 걸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한다기보다 이 병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더 커요. 이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가진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네. 이거를 유익글류라고 하는데, 나는 약을 먹음으로써 내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에이즈라는 질병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을 정도로 감염시킨 사람들에게 약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상태로 만드는 게 에이즈라는 질병을 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 뭐 혐오나 차별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많죠. 아, 많고. 그럼 현재 그러면 그 시선이 힘들어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저는 당연히 전자인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 질병은 정복이 됐는데 사회적 질병으로서는 정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약 하나씩만 먹으면 일반인이랑 수명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죽어요. 자살이 뭔지 알아요? 네.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의 40배보다 높아요. 근데 그 방송하려던 계기가 뭐예요? 방송을 시작했던 계기? 나도 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실 뭐 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걸로 방송하고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제는. 근데 HIV라는 주제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앞으로까지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공간에 필요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친구를 보면서 하는 다짐이기도 한데, 그 친구 또래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많이 해놓을게요. 이 병을 알고 있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경우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저희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먹는 약통을 보신 거예요. 근데 약통이 정보가 안 보이게 종이 같은 걸로 쌓여져 있는데 종이를 뜯어보신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에 쳐보신 다음에 자기가 혼자서 아신 거예요. 애가 HIV 약을 먹고 있구나. 그때 좀 엄마가 혼자 속으로 좀 많이 울었겠네. 충격을 먹을 수도 있어. 나는 그냥 막연하게 나도 딸 가진 부모로서 만약에 내 딸이 뭐 그런 게 걸렸다 하면 그거를 되게 슬퍼하셨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서 힘들었던 시간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부모님이 2년 뒤에 하고.
내가 왜 말을 못했을까 약간 그런 쪽으로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본의 아니게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애가 힘들 때 의지가 될 수 없었나 약간. 그렇지. 제일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부모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드셨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은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하시죠. 또 그건 또 아니고. 아니고 아직까지도. 아, 아직까지 부모님 되게 기독교를 열심히 드시는 분이셔서 걱정은 하지. 바뀔 거야 이제 그런 뭐. 사실 걸려도 약을 먹으면은 잘 살거든요. 정말로. 오히려 건강검진도 더 여러 번 받고 내 몸 상태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뭔가 자기 아들이 오픈했다고 하면 좀 충격은 충기지. 충격은 충격일 것 같아요. 시시거릴 수도 있고. 내 자식은 또 다르잖아요. 모르네. 남들은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이 그렇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만약 내 자식이 그렇다 하면은 시시거릴 수밖에 없는 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장애를 가진 부모도 조금 편견 두고 소수적으로 조금 이제 이게 막 많이 지금은 뭐 드라마에서도 자폐에 대해서도 역할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이제 역할도 장애 역할 요번에 최근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많이 편견을 이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니까는 이제 덜 쳐다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조언을 하나 해주면은 그것도 시설이 못 중요해. 내가 일부 얘기했듯이 내가 살아가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했잖아. 마음이 중요하지. 그거 남은 시절 뭐 필요해. 코로나처럼 백신이 개발 안 되는 이런 여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약 잘 나와 있는데. 그렇지. 저는 처음에 그 에이즈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막연하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데 보면은 이 친구가 쓴 물컵도 제가 쓰면은 막 약간 뭐 혈액형 걸린다. 다르다고 막 뭐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에이즈도 뭐 한 모금 마시고 사실 나 에이즈다 이하면서 친구한테 막 물병 건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진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침으로는 이제 감염이 안 된다. 그리고 HIV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약을 먹으면서 충분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감염될 확률도 낮아지고 또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셨겠지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HIV라는 병을 가진 다른 분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콘텐츠들로 평범한 다른 사람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이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잘못 알게 된 것도 이제 고쳐서 하고. 미래가 아직 장창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동갑인데 진짜 극존칭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할게요. 저는 말을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하게 나 되게 실제로 보면 호당이거든요. 그래 보여요. 병력의 여부를 공개한다는 게 되게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관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관련 인권 운동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잘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누굴 만나든 간에 자신 있게 활동하라고. 악수 한번 할까요? 잘 살아. 잘 살면 되지 뭐. 첫 번째 1부에서는 진짜 감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진짜 많이 했는데 오빠 같은데 게이
에이?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닌데. 저 편견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뭐 에이즈가 걸렸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문란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많이 즐겼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은 솔직히 뭐 잘 안 들었고. 그 에이즈 걸렸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니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최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 부모 마음, 부모가 그거를 알았을 경우 충격고 울고 저도 자식까지 부모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서 힘들었던 시간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부모님이 2년 뒤에 안 거고. 내가 왜 애가 힘들 때 의지가 될 수 없었나 약간. 그렇지. 제일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부모니까. 누구나 다 질병은 가질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편견을 좀 안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각자 삶을 대해서 조금은 이제 편안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삼촌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전염병도 아닌데 병이 막 그렇게 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병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플이 아까 달린다고 했거든요. 삼촌 뒤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그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대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가진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네. 이거를 유이퀄류라고 하는데 나는 약을 먹음으로써 내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면은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혐오적인 관념이나 생각, 오해를 이렇게 해서 푼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HIV라고 소개를 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좀 본 적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많은 편견들과 이렇게 좀 차별 속에서 되게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뭐 혐오나 차별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과학적 질병은 정복이 됐는데 사회적 질병으로서는 정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약 하나씩만 먹으면 일반인이랑 수명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죽어요. 자살 시도율이 40배 이상 높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인식이 좀 편파되지 않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면 또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그동안 에이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침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로 감염되는 경우가 99.9%거든요. 우리나라는 수혈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수혈로 감염되는 것도 2008년 이후로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HIV일 때 자식이 HIV로 목에 수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4건?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도 약간 뭐 침으로 감염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형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또 다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 아주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느끼지 않았는지, 그리고 차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생각이 바뀌셨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바로 옆에 있는 QR코드로 접속! 그리고 문제를 열심히 푸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셨나요? 질병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앞장서는 그리고 성숙한 모습을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